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 여자 데리고 사시겠다면 이 집도 재산도 다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너희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재산을 모았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그만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다 관리할 테니까. 이것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요. 새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도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얘야,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노인정에서 다들 수군거린다고요. 아버지, 이 통장 보세요. 제가 이미해지 신청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통장을 무단으로. 저 여자가 아버지 돈 다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죠. 아버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못 보시나 본데. 그만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요? 우리 다 크고 나서 재혼하시겠다는 게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생각해 보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외롭게 살던 걸 잘 알면서. 외로우시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엄마라니. 아버지가 우리 버리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니다. 난 단 한 번도 너희를. 이봐요. 당신,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아요. 어머니 뻘 되는 분이 무슨.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참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저렇게 착한 척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저 여자 내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도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한테 이런 대접을. 아버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니네들, 정말 내 자식이 맞긴 한 거니? 물론이죠.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도리? 네가 말하는 그 도리가 이런 거였단 말이냐? 어차피 아버지도 오래 못 사실 텐데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너,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아버지, 이제 와서 사랑 타령하시면 뭐해요? 이제 됐다. 다 가져가거라.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재산 다 가져가. 아버지, 이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란다. 다 가져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여기 74세의 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빼앗기고 작은 월세방에서 새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들어보니 주인공은 자식들의 배신적인 행동과 냉정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으며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는 재혼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인데, 과연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의 행동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그 회한의 잠도 설치시다가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자식들에게 재산 문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이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남민수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꽤 먹었지만 오늘은 마음 한 켠에 쌓였던 이야기를 꺼내어 보려 합니다. 이렇게 가슴 속에 쌓인 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신다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건설업을 하면서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했던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오직 새 아이들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혼을 결심한 이후로 모든 게 뒤집혀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식들이 반대하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재산만 보고 있었던 거지요. 믿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몰라줄 수가 있는지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재혼한 제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아니면 어딘가 잘못된 건지 제게도 잘못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찌 자식이 부모를 이리도 차갑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49년 서울의 한 허름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조금씩 재건되던 그 시절에 저희 집안도 참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지요. 학교 갈 생각은커녕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조차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10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터에 나가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손에 흙과 먼지가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철근과 시멘트 냄새가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고달팠지만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된 첫 아내와 함께 힘겹지만 알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세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제가 제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지요. 그 웃음소리 하나에 하루 종일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제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제 몸의 관절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허리도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모든 걸 다 내어줬으니까요. 그 나이 유학 갈 때도 그게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사업 시작할 때도 은퇴할 때 쓸 요긴한 돈을 떼어주면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여겼지요. 그러던 중 제 아내가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제 나이 65살 때 그만 급성 췌장암으로 인해 입원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제 곁을 떠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온 세상이 텅 빈 듯 내 삶에서 빛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매일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있지만 자식을 볼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선명해져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외로움에 지내다가 제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겠느냐 싶으면서도 아내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제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부터 성당 봉사활동에서 만난 60 후반 되는 착하고 성실한 어느 자매님에게 어느덧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바랬던 만큼 늦은 나이지만
자연스럽게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그건 단지 저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랑 정말 잘 맞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자식들을 보며 그래도 저를 위하는 마음이 크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재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재혼한 이후부터 하나같이 재산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냥 편히 쉬세요. 라면서 대놓고 말했지요. 그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자식들이 맞나? 그 의구심이 들면서도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딸아이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딸아이가 노인정의 새아내와 함께 갔을 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차마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 아이가 한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랑 나이 차이도 많은 사람이 무슨 새어머니예요? 그런 말을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했다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제 아내를 비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밤새 잠도 오지 않고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어요. 아이들 키우며 희생했던 지난 세월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큰아들은 몰래 제 명의의 통장을 해지하려고 했고 작은 아들은 새아내를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들은 마치 제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내 자식들이 맞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밤마다 그 아이들 키우며 힘겹게 일했던 시간이 떠오르며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희생했나 싶은 마음에 속이 상하고 다시는 이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혼 후 자식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어쩌면 제가 미리 예측했어야 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도 몇 년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세 아이 모두 성인이었지만 큰아이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작은아이는 직장에 자리를 잡지 못해 돈이 필요했으며 딸아이도 결혼 후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기에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새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결심하고 나자 자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져간 것 같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님이 물려줄 거라 믿어온 재산이 전부 자신들 몫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재혼을 하자 그 재산이 새아내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자식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워하셔서 우리만이 곁을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시지? 하고 불만을 품은 것도 그랬겠지요. 자식들이 자주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불안과 불만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는 저를 찾아와 은근히 재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이제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앞으로 아버지도 편히 쉬셔야 하니 저희에게 맡기세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를 넘겨달라니 자식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넌 내가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라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자식을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자식을 편하게 키운 걸까 싶은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딸아이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아내와 함께 노인정에 다녀온 뒤 딸아이가 집에 와서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무슨 낯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딸아이는 더 나아가 아버지, 이 집도 저희를 위해 좀 정리하시고 새어머니라는 분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을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할까봐 딸아이는 저의 새로운 인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새아내가 들어오면 제가 자신들보다 새아내를 더 챙기리라는 불안감이 컸을 테지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새아내를 향한 경계와 미움으로 변한 걸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나들이 아예 저 모르게 제 통장을 해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은행에서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나들은 오히려 당당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돈도 다 저희에게 맡기시죠.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었고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자식이 이런 식으로 몰래 손을 대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재혼 후 자신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마저 자신들이 관리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찾아와 새아내에게 막말을 퍼붓고 물건을 부수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재산 다 당신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큰 소리로 따지는데 그 장면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새아내가 자신들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고 주장하면서 새아내를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막는다는 듯 행동했지요. 경찰이 출동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자식이 정말 맞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새아내 때문에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저와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동안 제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온 자식들에게 저의 재혼은 불편하고 불안한 사건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결국 재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자식들이 저를 차갑게 대하고 또 새아내를 적대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점점 조각조각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날선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보며 큰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건지 참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자식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와 새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도저히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모질고 차가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이 어찌나 잔인했는지 마치 제게 전쟁을 선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젠 그만하세요. 새어머니가 생겼으니 이제 저희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넘기세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찌 이토록 냉정하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지켜왔는지 모르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뱉었지만 큰아들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그만 좀 내려놓으세요. 저희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집안 서류며 재산 목록을 작성한 종이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새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쓰여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차피 아버지도 오래 버티시지 못할 건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자식들은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대놓고 새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노인정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오늘 노인정에서 새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가 참 민망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놀란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왜 또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서 가족들 창피하게 만드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시냐고요.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새 아내가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로 여겨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평생을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젠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딸에게 간절하게 말해봤지만 딸은 돌아오는 말로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께선 이해해달라고 하시지만 새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제가 자식들에게 받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간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안일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식들이 다녀가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인감을 도용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병상에 있는 동안 몰래 집안 서류를 가지고 나가 인감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병상에 누워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그런 일이 벌어지자 저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제 등에 칼을 꽂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사람들이 저를 한순간에 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 뒤로 새아내와의 갈등을 점점 더 격화시켰습니다. 집에 찾아와 다시 한번 새아내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이 집 재산 다 당신이 노리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내 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다 당신 때문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표정으로 새어머니를 공격하는 모습만이 가득했지요. 작은 아들의 손짓 하나하나가 날선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 제가 그저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이었던 자식들이 더는 제 곁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했던 자식들, 그들이 저를 향해 한 발 한 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인데 제게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물려받을 재산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제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엔 체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저는 병상에 누워 온종일 그동안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몰아붙이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선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언젠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 후 자식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었고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차갑게 모든 걸 내어준다는 게 이토록 참담한 일일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숨을 내쉬며 오래 묵혀둔 재산 서류를 자식들 앞에 내려놓자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이를 앞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끔찍했어요. 재산을 정리한 서류의 각각 앞장에는 아들 둘과 딸의 이름이 해당 서류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혹여 또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울까봐 최대한 평등하게 나눠주려고 세무사와 함께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받아들였고 제 얼굴을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기대가 비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은 감사나 미안함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각자의 이름이 적혀진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뒤돌아보며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한마디만 해줬다면 제 마음에 남아있던 미련과 아픔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차갑고 단호하게 뒷모습을 남긴 채 모두들 돌아갔습니다. 그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그들이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결국 허공에 사라질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홀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재산을 내어주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 줘버려도 괜찮은 걸까? 나중에라도 이 아이들이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미련이 자꾸만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련마저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이제 새아내와 소박하게 살아갈 새로운 삶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저는 새아내와 함께 작고 허름한 월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자식들이 돌아와 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며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찾아와 주지 않을까? 미안하다며 아버지에게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을까?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자식들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점점 저는 그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서서히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씩 모든 게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 손에 이끌려 그토록 소중했던 집을 떠나야 했던 그 순간들 돌아보면 한없이 비참하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연락을 기다리는 일도 점점 내려놓으려 하지만 깊이 패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저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밤마다 떠오를 때마다 그날 밤 제게 돌아서며 차가운 눈길을 남기고 간 자식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그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 작은 집이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지요. 하지만 가끔은 자식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까? 혹은 이 문을 열고 불쑥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미련을 내려놓으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는 그들이 남긴 상처를 짊어지고 혼자서라도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비록 자식들과의 인연은 다했지만 앞으로는 제 인생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민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으로의 도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본 사연을 듣고 조언의 말씀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